근데 저희는 이중 언어 교육도 교육이지만 대표님 융합 교육을 또 진행하잖아요. 네. 이중 언어 융합 교육이라는 게 지금 융합 교육은 어디에서는 지금 초중고도 거의 지금 필수 과목, 필수 교육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는 단계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융합 교육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대표님이 저희 아이들 융합교육 아직 미취학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지식이 조금 많이 쌓이지도 않은 상황인데 융합교육 저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제 기존의 모든 교육기관들의 이제 그 교육 방식을 보면 네. 미술 시간이면 만약에 오늘 우유팩과 종이컵 있으면 얘들아 오늘 이 우유팩이랑 종이컵을 가지고 연필통을 만들 거야. 그래서 네. 모두들 다 똑같이 미술 연필통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거나 뭐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면 똑같이 그냥 노래를 배우고 있다거나 오늘 이제 요리 활동이어서 샌드위치를 만든다. 그럼 모두들 똑같이 햄치즈를 넣어서 똑같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거나 좀 이렇게 돼요. 수업을 한다 하면 재료가 좀 여러 가지가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방식은 1년형 수업이거든요. 근데 네. 주입과 암기식 교육에서는 1년형 수업이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하나의 수업만 한 과목 제도의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융합이라는 스팀이 들어오면서 한 과목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안 되고 미술을 하면서도 수학을 하고 수학을 하면서도 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창의 구성 놀이를 하면서도 수학을 하고 네. 내가 발표를 하면서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융합해야만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융합이라는 거는 사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1년형 수업만 하면 단순 사고만 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쵸. 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오늘 컵으로 연필통 만드는 걸 했으면 네. 이 아이는 컵으로는 연필통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그 사고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인 맞아요. 거예요. 확장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네. 그런데 융합이라는 거는 영역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컵을 줬지만 자, 이 컵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과거의 우리나라의 방식은 방금처럼 연필통을 만들자 이렇게 했지만 융합교육은 어떻게 하냐? 컵은 똑같이 다 주어지는 거죠. 네. 하지만 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그래서 얘들아 너네 뭐 이거 컵 어떤 거 같아? 뭐 만져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먼저 1차적으로 한 5분 이내로 나누겠죠. 그리고 난 다음 이 컵을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먼저 문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 제시를 해줬을 때 아이들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문제 제시가 없이 얘들아 연필통 만들 거야 색종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써. 네.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 아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연필통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 샘플을 보고 똑같이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융합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각자 모든 학습자들의 사고 발현으로 동기유발을 시켜주거든요. 주제 동기유발.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는 능력을 먼저 열어주는 거죠. 문제 제시가 들어가니 교실 환경에서 문제 제시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도 호기심을 많이 느끼고 문제를 굉장히 잘 발견하게 돼요. 그게 습관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책을 보고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어디서 그랬을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문제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적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다중적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이 컵을 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는 연필통을 만들자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인형을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잘라가지고 해바라기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꽃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인해서 아이들은 나중에 모든 아이들은 뭘 느끼냐 이 컵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맞아요. 그게 바로 창의적 사고, 그게 바로 창조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생활화돼 있는 아이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죠. 네. 창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정관념과 편견을 깬 어떤 새로운 재구성, 그게 창조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필통만 만든 아이들은 컵으로 연필통도 만들 수 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의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기들의 의견을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필통을 만들지 않고 다른 걸 만드는 친구들은 너는 왜 연필통을 만들지 않았어? 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는 그쵸? 거예요. 저는 하늘을 나는 그리피 친구들은 어떤 작품이 나와도 오히려 똑같은 작품이 나오면 의아할 정도로 정말 확장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하나의 주제물을 가지고도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제를 우리가 뭐 유치원 누리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생활 속 주제들이 대부분 유아교육의 생활 속 주제들은 사실 너무 식상하고 뻔하게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이 어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제시할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구름나라라는 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각 장면,
오늘의 교육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엘버트와 구름나는 친구들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글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파티를 열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3분 동안 얘기하고 누구는 10분 얘기하고 누구는 하나도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뭐냐면 자신이 이 글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모든 아이들이 미취학 때 7세 이전의 아이들은 두뇌 발달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융합교육은 두뇌 발달을 복합적으로 시켜주는 거야. 왜? 아이들을 단순 사고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아까처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컵으로 연필통 만들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훈련이 된 아이들은 맞아. 교재에다 이거 애플 쓰세요 사과 쓰세요 하면 그렇게 계속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 너에 한 번 던지고 주사위 너 한 번 던져서 그래 한 칸 가세요 두 칸 가세요 이러면 아이들은 그 놀이 방식이 그대로 고정된 단순 사고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요즘처럼 융합적 사고가 필요할 때는 복합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생각하는 방법은 가르쳐 줘야지 생각은 자기가 혼자 해야 되지 뭘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고력이라는 거는 초반에 가르쳐 주는 건데 뭘 가르쳐 주냐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방법. 네. 그런데 사고력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게 한다. 호기심을 느끼게 해라. 궁금증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해라. 그래서 뭘 하냐면 관찰을 많이 하고 그럼 해주는 건데 엘버트 구름나의 친구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 제시가 있는 거죠. 네. 자, 엘버트와 구름나의 친구들은 어떤 테이블에서 파티를 열었을까? 파티 때 뭘 먹었을까? 파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었을까? 파티 때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파티 때 어떤 놀이를 했을까? 굉장히 많은 맞아요. 질문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아무리 이렇게 엄마들도 어른들도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되게 직업도 좋고 내가 이래도 그런 그림책을 보면서 어떤 그 책을 보면서 문제를 발견하는 거를 잘 못해요. 이거는 정말 파티를 했대. 파티를 했구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재밌었겠다. 그런데 결국 내가 이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나은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결국 내가 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해줘야 되는데 문제 발견 장식은 이 방식이 뭐냐면 자 어떤 테이블에서 파티를 열었을까? 자 이거는 그 다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파티 열었을까? 얘네는 파티 때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파티는 어떤 놀이를 했을까? 잘 보면 수학적 접근으로도 생각했고 감성적 접근으로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뭔가 예술적으로도 생각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과의 영역이 있어요. 네. 그 교과의 영역별로 뭐 수학적 사고력, 예술적 사고력, 음악적 사고력 여러 영역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발견이 되거든요. 맞아요. 얘는 왜 파티했지? 그리고 중요한 거 육하원칙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파티를 열었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하원칙에 대해서만 알다면 우리가 다양한 영역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만 길들여졌다면 그게 생활 속에 훈련만 돼 있다면 어떤 책을 봐도 우리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은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예술적 부분으로 본다고 맞아요. 다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나의 전공 분야가 아무래도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한 사람은 어른들 다 큰 어른을 보면서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 큰 어른을 쟤는 어렸을 때 배경이 이랬을 거야. 쟤는 어렸을 때 이런 애였을 이런 거야. 모습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결국은 맞아. 자기 전공 분야의 사고가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자기 전공 분야에서만 잘하는 창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어나지 않아. 융합을 해야 되니까. 내가 유아교육을 해도 어떤 뭐 기술하고도 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술하고도 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하고도 융합을 해야만 창조를 할 수 있고 무엇과도 융합이 돼야만 내가 뭘 하든지 직업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열리거든요. 그냥 네. 지금부터 열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게 바로 미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 이 아이들은 단순한 사고에서 주입되어 있는 교육 활동이 아니라 아까처럼 컵에 연필통 만드는 단순 사고에 주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 해결하는 그 과정을 계속 생활 속에서 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떤 팀에서 파티 열었을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파티 열었을까? 문제 제시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파티 열었는지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우리 수업은. 어떤 테이블에서 파티를 열었는지 그래? 그럼 어떤 애들이 궁금하겠죠. 그래 우리 어떤 테이블에서 파티 열었는지 한번 해볼까? 하고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이 액티비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써줘야 되는 건 바로 책에 나와 있는 키워드 키센텐스예요. 맞아. 결국 책 속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상호작용이 되고 책 속에 나와 있는 단어 문장이 결국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할 때 가장 입 밖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중언어 되는 선생님들한테 그걸 듣고 아이들은 책 속의 원서책이나 번역본에 나와 있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와 문장들을 계속 듣고 말하면서 현재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티비티를 아이들은 하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 액티비티를 하면서 아이들은 결국 즐기는 거죠. 뭘 즐기냐? 몸으로는 내가 활동을 즐기지만 머리와 입 밖으로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단어, 문장,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쓰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유롭게 쓰고서 활용을 입으로 계속 왜 애들은요 몸을 움직이면 입을 안 열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몸만 움직이는 애들은 전혀 절대 없어요. 없어요. 네. 몸을 움직이면 입은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때 입을 막 열릴 때 아이들이 막 내뱉는 얘기는 결국 뭐냐?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문장,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이 책 한 권을 충분히 즐기게 되는 거죠. 네. 뭘로? 2개의 이중언어로. 이중언어가 되는 선생님이 수업도 하지만 네이티브가 혼자 수업을 할 때도 있죠. 어쨌든 네이티브 할 때는 영어로만 계속 학습이 되는 거지만 네이티브 할 때는 학습적으로 좀 많이 해주는 거고 네. 이중언어 선생님 할 때는 액티비티를 동반한 2개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듣고 말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림책으로 하는 이중언어 융합교육이라는 건 융합교육은 아까도 말했듯이 딱 기억해야 되는 건 단순 사고의 활동에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문제를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계속 문제를 제시를 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결국 수업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수업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책에서 습득한 단어, 문장, 스토리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지식은 언어로 습득을 하거든요. 네. 모든 지식을 눈 감고 앉아가지고 내가 막 이러진 않잖아요. 생각하고 무조건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습득이 읽고, 되지 않잖아요. 읽고 쓰고 말하고 이게 전부예요. 지식을 활용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국 책 한 권의 내용을 결국 습득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저희 하늘이라는 그림책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이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게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제가 아이들의 이 하는 행동과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을 보고 키워드 작업을 통해서 스토리를 구성하고 또 그거를 액티비티 활동을 해서 몸으로 습득을 하면서 또 그거를 지식으로 네. 터득하고 또 작업을 하면서 또 한 번 습득하고 하면서 이 한 권의 책을 모국어와 영어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액티비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티비티는 두뇌 발달과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어휘의 의미를 아이들이 파악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문해력과 스토리텔링을 아이들한테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게 두뇌 발달에 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때 모든 액티비티 우리가 뭘 말하고 쓰고 이런 건 다 하잖아요. 이때 네. 사용하는 언어가 뭐다? 2개의 모국어와 영어라는 2개의 언어다. 네. 언어가 없이 수업은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 생각, 아니 이중언어 융합교육도 어려운데 이중언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하시면서 언어는 기본이에요. 티칭에 있어서 다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냥 모국어랑 영어 2개 언어를 쓰는 거고 우리의 교수과정, 교수법은 융합교육. 네. 그 아이들의 두뇌를 발달시키는 쪽에 액티비티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사고력, 결국 두뇌를 발달시키고 이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최종적인 학습의 목표는 어디에 가 있다? 바로 언어를 습득하는 데 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책 한 권을 그냥 습득한다, 알게 한다. 알게.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그 과정을 경험을 시키는 거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바로 자기와 학습 과정을 충분히 해내게끔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책의 내용도 파악하고 그걸 활용하기까지 네, 융합교육이 꼭 필요한 학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 이중언어 융합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